곧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는 더욱 심화된 여소야대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초강경 노선을 공식화하고 나섰죠.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개혁, 민주당이 책임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우리 민주당이 171석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서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는 건데요.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심치 않게 최근에 언급을 해왔던 야당이 이제는 장관과 검사들의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고리로 해서 이 대통령 탄핵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반면 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진짜 VIP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글쎄요, 지금 탄핵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이야기여야 할 텐데 굉장히 야당 측에서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는 말들도 나왔지만 이젠 장관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그럼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기 좀 편해져서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사실 조국혁신당이 3년도 너무 길다 이런 얘기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좀 이렇게 암시한 듯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민주당이 더 나서서 탄핵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서 봤던 그 이슈 중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 당원 탈당했다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더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장관에 대한 탄핵 사실 21대에서도 이미 한번 했었죠.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게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겠다라고 했고, 그때 법조계에서는 일관되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인용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결과적으로는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당시에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그 비가 많이 오는 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이상민 장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그때 탄핵 소추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고려 없이 오히려 22대에서는 더 강하게 나가겠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22대 국회에서도요, 의석수가 밀리는 집권 여당. 일단은 야당이 대놓고 지금 탄핵을 잇따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는데요. 지금 당장 28일에 국회 표결을 앞두고도 과연 여당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뭐 여론전 빼고는 마땅히 야당의 공격에 여당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일단 그 국회 표결은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뭐 당내 표단속이나 이런 거는 뭐 이제 원내에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에 가면은 특히나 192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거대 야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국민 여론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더더욱 그 국민 눈높이에 발맞춰 가면서 그 민심과의 어떤 그 교감을 넓혀가는 주파수를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더욱 어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네. 여당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탈표를 막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재의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해도 이탈표가 발생한 만큼 비례해서 국민의힘과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는 또 의석수의 분포가 이번 총선 결과 때문에 국민의힘 의석이 더 줄어든 상태에서 또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면 또 표의 이탈 하나하나에 대한 부담 더 커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재의결을 했는데 가결이 돼버린다라고 네.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네.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이것을 이제 전무 혹은 전부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버리고 네. 절충이라든지 추가적인 협상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론전을 겨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여론도 사실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 정부나 여당 쪽에 불리하게 네. 편성이 돼 있는 게 여론의 현실이거든요. 그럼 네. 그 여론을 의식을 해서 그냥 원론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특검법 자체는 받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좀 수정을 할 거냐 네.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비판을 받는 거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오는 28일 예고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 행여라도 있을 이탈표, 특히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 10명, 이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지금 단일 대오 사수를 위해서 1대1로 설득 작업까지 나섰습니다. 윤지혁 대표님께서 직접 지방에서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시고 통화도 하시고 계속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몇 분이 이탈할 것이다 뭐 예상을 해본 적은 없고 단일 대우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편지 정치를 한다 이런 표현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이 시작을 했죠.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해달라는 이 설득의 편지를 보내면서 강원 양면 전략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에 또 맞대응으로 추경호 대표가 또 단속하는 편지를 의원들에게 다 보냈다고 해요. 자, 이런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돌리고 일단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요, 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많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는 분들이 일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민주당이 제출한 최상병 특검법안은요, 자 민주당이 고발을 해놓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발인이에요. 그런데 고발인이 수사 대상, 수사 범위, 수사 절차 그리고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 후보 2명까지 다 민주당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법 절차는 근대 사법 절차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다르게 투표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충분히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